언저리에서 있는 이야기 하나만 몇 가지만 하면은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 후보자죠. 미래통합당에. 근데 부의장 안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. 아니,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 의리를 높이 삽니다. 그러니까 훌륭해. 나는 그 정진석이 뭐 최근에 무슨 그 박덕음 의원하고 뭐 사돈관계 맺었다고 뭐 이게 뉴스에 나왔던데 정진석이 윤석열하고 친구인가 봤더니 진짜로 동갑이 돼요? 고향 친구 60년생들이에요. 60년생들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요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재밌는 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에 윤석열 구속 숙사하는 게 목표다. 공수처로. 이 논리가 말이 됩니까? 아니요. 그러니까 이게 저쪽 사람들은 지금 법사위를 갖고 오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여권이 말도 안 되게 조국 수사했다는 그 안갚음을 위해서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려고 그러는 거다. 이게 무슨 논리예요? 이게? 저는 그게 거꾸로 과거에 법사위를 장악했던 그 야당 쪽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직접 제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. 그래서 지금 뭐 정진석 말에 의하면 아마 이게 저쪽 사람들 생각일 겁니다.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이유가 이렇게 봐요.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.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중에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.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켜내겠다. 사실은 윤석열하고 사실은 고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아버지만 고향이에요. 이럴 땐 고향 친구라고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감정 극복,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고 그 결과로 요새는 뭐 사실은 지역감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그런데 역시 지역감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무슨 고향 친구. 드립이 후져서 그렇대요.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중에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.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? 안 맞죠. 윤석열은 어차피 1년 정도 지나면 물러나요.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. 임기가 그쵸 2년이니까. 그때 되면 정권이 바뀐답니까? 국회가 바뀐답니까? 이제 시작이구만.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.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정치권에서 가장 중심을 잘 잡는 분은 이해찬 대표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서른 최고위원 등에 의해서 윤석열 물러나는 게 맞다. 인간적으로 그건 좀 아싸란 이야기잖아요.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. 서른 최고위원은. 이런 게 이제 계속 뭐 박주민 최고위원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윤석열 거론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. 그 굉장히 깊은 뜻이 사실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정무적 감각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. 지금 추경이 한시라도 급한데 윤석열 논란으로 국회가 막 바글바글 하게 되면 추경 결국 통과 못한다 이런 논리에 가까운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. 무슨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합니까?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면 경제 살리기로 집중할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보시면 지금 한참 이제 국회 열리냐 마냐가 다 키워드가 3차 추경에 딱 꽂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중심 잘 잡는 데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. 가끔씩 욕도 먹거든요. 왜 시원하게 못하냐 하는데. 이해찬 대표가요? 이 이상 시원하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사퇴하라고 일제히 이야기 왜 못해?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사이다 먹고 체하면 약이 없습니다. 그러네. 아시죠? 사이다는 먹고 체하면 약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 사이다 발언은 그게 정말 사이다 발언으로 끝나야지 이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나오시면 사이다 먹고 체합니다, 우리가. 그러니까 대표가 그럴 수 있나요? 여당 대표인데. 그렇죠. 지금 사실 우리가 급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진석 그 부류가 말했던 참 이상한 논리 국회 부의장 정도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좀 어떤 정무적 감각도 좀 세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무언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말고 하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어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그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. 오히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가장 동의했던 지점, 검사 비리를 검사가 수사해서 검사들은
그 기소율이 0점 몇 %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전 국민적 동의를 얻은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 대검 감찰부에 쌓여있다는 검사 비리 사건을 일괄적으로 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검찰의 거듭남을 위하여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. 자, 이게 언론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요.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검찰이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했던 실물 주권 12만 주 요거를 영장도 없이 위법 수집했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이게 독수독과론이죠.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. 그럼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검찰은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. 너무 많아. 조국 장관 그 청문회 하던 날 그 기소한 것도 사실은 공소장이 2개잖아요. 왜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도 교정할 길이 없는 건지. 그래서 제가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.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 오로지 이거는. 조국 장관의 사퇴를 목표로 한 수사였다는 게 그냥 드러난 사건이거든요. 그래 놓고 나서 재판하는 거 보면 부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역대급 그 사건이 재판은 뭐 모양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재판장들도 판사들도 굉장히 황당해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.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조국 백서 원고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후기를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. 그래갖고 후기를 쭉 쓰면서 재판 결과가 조국 백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조국 백서 그 백서에 그래도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거는 꼭 기억하자.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 이 재판에서 가장 이상한 게 표창장 기소가 2개라는 거.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의 기소가 존재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검찰 주변에서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누구도 시정을 못하는 걸까? 그러니까 검찰 조직만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수 진보의 진보가 아니라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죠. 그 수사의 관행.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 사건이 이런데 보통 사람 사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행해졌겠어요. 법을 지켜야 될 검찰이. 그러니까 지금 이 실물 주권이 12만 주뿐만 아니라 저번에 그 PC요. 휴게실에 있던 PC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? 그거는 뿐만 아니라 SBS 보도가 관계자 징계 어쨌든 징계를 받았어요. 그건 관계자 징계감인데 아니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 경우도 이제 9월 7일 날 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버리잖아요. 그 다음에 SBS 그 보도가 나왔어요. 정경심 교수 PC에서 파일이 나왔다고. 그게 거짓말이었어요. 그러니까. 그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건 직인이 찍힌 표창장 사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게 그냥 사실이 돼버렸어요. 사실. 그게 뒷받침이 돼버렸거든요. 근데 이런 식의 일이 벌어져도 왜 우리는 겨우 관계자 징계도 한 해 만에 해야 되나.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.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고영곤이라고요. 유명하죠?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인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? 그래서 저는 이 분노를 모아 슈퍼챗을 쏘기를 제안합니다. 또 슈퍼챗. 이렇게 이 분노.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땐 분노를 풀어야 되잖아요. 그걸 슈퍼챗으로 풉시다. 윤석열이 최민희 의원 반만 머리가 있어도 눈치가 있잖아, 사람이. 여러분 감사하고요. 진짜 어쨌건 이 검찰이 이렇게 허접해도 돼요?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국가기관이 가장 허접하다고 느낀 게 MB 때 국정원이거든요. 기억나시죠? 인도네시아 노트북 훔치다가 막 들키고. 들키고. 이게 국정원인가 그런 생각.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라고 하는 대상을 무섭게만 바라봤지. 얘네들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해왔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완벽한 조직이 아니라 막 얼기설기 막 짜맞춰가지고 대충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. 아주 그 유능한 변호사가 지적하지 않으면
재판장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무죄 막 징역 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인권을 또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인권 논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법은 최소한의 원칙이잖아요. 그거보다 큰 게 도덕보다 큰 게 양심이잖아요. 그런데 그 왜 이런 그럼 최소한의 법을 검사들이 안 지키는 일이 벌어지냐? 저는 그게 도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더 나아가 양심까지 편파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.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보는 걸 진중권 보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하기 귀찮을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우리 고향 말로 얼척 없다 그러거든요. 그런데 그 말 하시니까 갑자기 진모 씨가 그랬다면서요. 그 윤석열이 뭐 되면 너네 다 죽었어. 뭐 그거 진모 씨가 한 말. 지금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의원님이 어울리지 마세요. 내가 상대해. 아니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머 무서워서 죽겠다.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요. 자, 저는 조국 장관 관련한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의 1심 정말 기대하거든요. 네. 이걸 유죄 때릴 만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나 지금 이 상황이. 그런데 또 2심 갈 거고 대검까지 갈 때 2년.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고소 드립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. 저쪽이든 우리 쪽이든 간에. 네.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걸 고소부터 하겠다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말은 우리가 대화로서 풀 수 있고 뭐 이런 그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과 검찰의 손에 우리들을 맡기겠다는 그러니까요.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.